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죠? 네, 뭐 아무래도 네, 총성이 오가고 네, 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고성이 오가더라도 오가더라도 그렇죠. 만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주말간 협상을 하다가 네.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고 2주의 시간 중에 초반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번 주 중에도 불확실성이라는 그 변수는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말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 글쎄, 예. 즉 그 과정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좀 공격적인 멘트, 이란에 이제 쉽게 수긍하지 않는 그런 네. 좀 격한 반응들이 네, 네. 오고 가곤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물밑에서 분명히 서로의 의중을 그러니까요.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화가 낫다.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완벽한 타결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좀 이 상황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지난 3월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첫 질문으로 뭔가 좀 변한 것 같죠라고 질문을 드린 이유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협상도 다음 2차 협상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네. 확실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은 계속 하여간 유가도 별로 안 오르고, 물론 유가가 $100 넘기도 했었지만 다시 어쨌든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90대 후반에서 어쨌든 내려와 있고, 환율도 계속 오늘 환율 1,47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약 10원 정도 그런 하락했습니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딱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지는 분명히 않는 것 같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워낙에 큰 변동성이 3월 중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롱과 숏,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상당 부분 청산이 네. 되어 있고 이제 잡아가는 국면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아야 된다라면은 무게 중심은 롱 쪽에 무게 중심이 서서히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쪽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시장 상황에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마음에 좀 더 강하게 다가가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우리가 시장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 변수는 상수에서 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네.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서 어느 부분에서 실적을 증시의 네. 상승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네.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 네. 해야 되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시장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미국장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소비재나 방어주 중심보다는 결국에는 성장이죠.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 기업의 이익 네. 창출 능력, 향후 AI 밸류 체인에 대한 의구심은 극히 최소화되어 네.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예, 뭐 이 섹터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좀 더 자세히요. 수급적인 측면도 좀 보면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5조 넘게 코스피에서 사다가 어제 5천억 가까이 좀 팔아서 네, 외국인이 또 완전히 살려고 돌아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작지만 플러스로 좀 돌아섰고요. 네. 코스닥은 여전히 뭐 1,100억 넘게 팔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외국인 수급도 뭔가 좀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 워낙에 작년에 증시 지수의 3,000대에서 4,000대까지 올라올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9월, 10월 때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주 친화적인 새 정부의 정책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지주 중심의 네. 이제 뭐 국내 코스피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네.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의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그렇죠. 레벨이 5천대, 6천대까지 터치를 하다가 이 불확실성 변수에 네. 직면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1, 2월에도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어마무시한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 그리고 실적을 비트하는 네. 결과치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은 그때는 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네. 매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매크로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테스트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4월 들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약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는 약 4,500억 조금 넘게 순매도를 했고 네. 지금은 약 1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었는데 어제가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었습니다마는 맞아요. 이 규모가 4월 1일자 약 6천억대 이후 가장 높은 숫자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를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느냐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뭐 완벽하게 변수가 잡힌 것은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삼전 뭐 지난주에 워낙 어마무시했고 이제 하이닉스와 삼전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롱 포지션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실현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익 실현의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나 어제는 판단이 되고 어제 그러면 이익 실현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순매수 규모 대비 약 10분의 1, 9분의 1 그렇죠, 정도에 그렇죠, 불과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트렌드가 4월 들어서 변화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어제 하루에 시장에 좀 흔들릴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오늘 조금 99에서 98포인트로 밀리는 모습 예,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네. 네, 원달러 환율 1,470원에서 80원 레벨 사이에 등락을 하고 있지만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가 된다라고 아무도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낙 글로벌 매크로 지정학적 그렇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달러를 배제하고 기타 통화나 신흥국 통화를 포지션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그럼요. 그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는 기조하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그리고 꾸준히 살 때 어느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결국 실적이 나오는 네, 네. 수출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속도 조절이었고 오늘은 지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글쎄요. 조금 더 아마 담으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중동발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뉴스에 따라서 네.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급 관련된 얘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외국인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천에서 4천 갈 때 외국인이 주도를 했고 올해 1월, 2월, 3월에 이제 뭐 4천, 5천에서 6천까지 갈 때 그때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거는 늘 관심이 있죠. 외국인들이 살 때 장이 좀 강하게 갈 때가 특히 작년 가을처럼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과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7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레벨에 대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고 네. 특히나 코스피의 시총을 상당 부분 뭐 과반까지는 아니어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전과 하이닉스에 네.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날이 갈수록 맞아요. 올라가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평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250조에서 300조 사이면은 선방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올해와 내년은 삼전과 하이닉스 합산이면은 뭐 이거를 그냥 더블 스코어 그렇죠. 정도까지 더블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되 여기에서 밸류 체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 모멘트를 가져갈 수 있는 조선, 방산, 뭐 원자력 원전, 예. 거기에다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라면은 제약바이오, 그렇죠. 뭐 자동차에다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사이클, 시크리컬 산업에서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괜찮아진다라면은 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은 네. 증시를 둘러싼 수급적인 환경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업종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관과 개인들은 어느 한 업종이 포트에서 높아지게 된다. 네. 특히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또,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은 삼전과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포트를 짤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삼전 하이닉스만 담을 수 없는 그것만 담을 상황이기 수도 때문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양도 늘리고 비중에 대한 부분도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이제 미시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보면 이른바 좀 선수들이죠.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투자를 잘한다. 그게 이제 대변되는 게 돈이 이미 많은 자산가들, 네. 예, 금융 쪽에 돈이 좀 금융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과 또 하나가 이제 뭐 증권사들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해서 표현을 하던데 뭐 투자 고수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인은 판다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사실은 작년 9월, 10월에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가 그렇게 레벨 퀀텀 점프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두 종목이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도 크지만 뭔가 시장을 조금 잘 아는 분들이 투자를 좀 잘 안다는 네. 분들도 이 종목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도 삼성전자, SK 계속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게? 네, 뭐 사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 종목을 가리지 않고 보통 하는 편인데 지금은 삼전과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투자 포트를 짜는 것은 사실 이제 핵심 코어를 건드리지 않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은 사실 네. 내가 10%를 번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크라는 걸 설정을 했을 때 이 벤치마크가 그냥 20%가 간다라면은 10% 본 것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0%포인트의 그런 거죠.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되는 수출 대형주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의 노력이 아주 가속화가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개인의 재테크 영역으로 네, 네, 네. 오기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렇죠. 네. 미흡하지만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반적인 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제라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고액 자산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큰 손들이 네. 확실히 증시로 좀 많이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각 금융 지주에서 이제 부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뭐 백서나 연간 맞아요. 이런 그 분석들을 보고서들을 하죠. 네. 다 내잖아요. 항상 압도적이었던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미국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작년부터는 확실히 국내 주식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뭐 기간마다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상위권 또는 1위에 포진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분들은 뭐 가파른 수익률을 원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네. 잃지 않으면서 이 정도 주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 등 수출 대형주들은 필수적인 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미국도 뭐 금리 인하라든가 예를 들어 연준이 이렇게 보기에는 좀 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예 금리 인하하기는 지금 뭐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란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뭐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확실한 건 없잖아. 이렇게 또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볼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반도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 좀 포트를 좀 더 강하게 가고 싶은데 걸리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부분도 좀 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니냐. 그래서 요즘이 정말 포트폴리오 흔한 말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같은 때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좀 포트를 이렇게 좀 짜기를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 좀 전에 계속 무한 반복인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업종 편입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 반복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확실하니까. 네, 그렇고요. 수출 대형주 자동차가 뭐 비단 자동차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차는 이제 예. 로봇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네. 겹쳐 있다 보니까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는 산업 수혜 업종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네.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예, 방산을 다들 좋게 보시는 그리고 원유에 대한 수급 불안은 원자력 이 원자력은 AI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그렇죠. 당장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뭐 준공을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네. 그냥 기존 원자력뿐만 아니라 SMR 같은 부분까지 이어진다라면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 네. 이렇게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재료의 확보 전쟁이 더 가열차질 수 있다라는 네.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네. 어제 연준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12월부터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프로그램을 RMP라고 했었는데요. 네네네. 실행을 했었는데요. 매달 400억 달러. 그러니까 약간 QE의 좀 스몰 버전, 미니 버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아. 이 부분을 한다라는 거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뭐 있거든요. 사모신용이니 뭐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그런 그 전부터 게 이제 좀 있겠군요. 있었고 네, 네. 4월 달에 이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세금 납부를 하게 되면 돈을 가져와서 써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일반 경제 주체들이. 그럼 미리 지급 준비금을 좀 채워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약 4, 5개월 정도 했던 네, 거를 네. 250억 달러 좀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QE 규모를 줄인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더- 당장 QE가 아닌 이상 이걸 QE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네. 줄여서 하겠다라는 거는 네. 단기채 중심으로 달러 자산과 국고채 중심으로 채권을 예금 대신에 조금 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부분들은 네. 수출 대형주 네. 반도체 그리고 정책 모멘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예. 보여집니다. 좀 공격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을 이렇게 안배를 하는 그런 네. 게 필요하다. 네, 오늘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